한미 FTA가 오늘 밤 자정부터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하지만 지역 수출기업 대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혜택을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UBC 여론조사 결과 남구갑은 새누리당의 이채익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는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우세 속에 북구는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경우 야권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6개 지역구의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우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가 한 달 넘게 은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핵단체를 중심으로 폐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던 멧돼지가 새해 들어 자취를 감췄습니다. 멧돼지가 사라진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동구 KCC 울산공장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혁신도시 주변 대규모 옹벽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의 비정규직 판결 이후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계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전문 포획자를 초빙해서 동해에서 연구용 돌고래를 잡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의 3대 교육국인 미국과의 FTA가 오늘 자정부터 발효됩니다. 하지만 수출업체 절반 이상이 원산지 증명 등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온전히 혜택을 받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나일론 원사 등을 생산해 수출하는 지역의 한 합섬 석유업체입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 수출액은 250만 달러지만 올해는 이보다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로 관세 6.5%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기존 6.5% 내지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을 수출업자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후 검증을 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당장 관세가 완전히 철폐돼 수혜가 가장 크다는 자동차 부품업계조차 원산지 증명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에다 원자재 공급업체나 모기업 등 거래선 모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이제 좀 늘어났을 텐데 강제 때는 모기업에서 강제 인하분 만큼 가격을 다운시키는.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130여 지역 대미 수출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 중에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울산 FTA 활용지원센터에서는 FTA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는 되지만 지역 수출업체들이 온전히 혜택을 누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행만입니다. UBC 울산방송은 지난 12회에 이어서 남구갑과 북구에 대한 지역 민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남구갑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채희 후보 37.1%,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 12.2%, 통합진보당 조승수 후보 10.6%, 무소속 김원덕 후보 7.8%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32.3%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와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 야권 후보 간의 가상 대결 결과 새누리당 이채희 후보 44.2%,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 17.8%, 무소속 김원덕 후보 12.6%, 부동층은 25.5%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이채희 후보 42.7%, 통합진보당 조승수 후보 18.1%, 무소속 김원덕 후보 13.6%, 부동층은 25.7%였습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북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는 질문에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가 32.3%, 민주통합당 이상범 후보가 17.2%,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 24.3%, 부동층은 26.2%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와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 야권 후보 간의 가상 대결 결과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 42.2%, 민주통합당 이상범 후보 31.4%, 부동층은 26.4%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 39.8%,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 38.5%, 부동층은 21.7%였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네, 이번 UBC 여론조사에서는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킬 경우 북구에서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구 갑에서는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초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우석 기자입니다. 연초 여론조사에서는 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울산 지역 전 지역구에서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북구에서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는 36.3%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야권 단일 후보는 41.7%가 지지하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후보를 넣은 가상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두 경우 모두 앞섰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야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효문, 양정, 연포 등의 제3선거구에서도 모두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일화 이전이어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김창현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여야의 초접전이 예상됩니다. 남구갑에서는 야권 단일화 경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단순 지지도에서는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가 1.6%포인트 앞섰지만 단일화 뒤의 가상 대결에선 통합진보당 조성수 후보가 0.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연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야강 여소의 민심이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뒤바뀌었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UBC가 서울의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과 11일 그리고 13일 3일 동안 선거구별 만 19세 이상 유권자 400명씩 2,4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89%포인트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이 사실상 중앙당의 야권 단일 후보 경선 방식을 수용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남구갑과 울주군은 중앙당 결정을 수용하고 북구는 경쟁력 조사와 적합도 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안을 통합진보당에 최종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구 이상범 후보도 통합진보당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직사 필승의 각오로 가겠다고 말해서 중앙당의 경선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자 6명은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쇄신과 혁신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노동자와 서민, 청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다음 주 초쯤 울산시장 차원의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UBC 울산방송을 비롯한 전국 9개 민방은 오늘 KNN 부산방송에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초청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명숙 대표는 울산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입지로 가장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근거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개 민방 공동 초청 토론 당대표에게 듣는다는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UBC 울산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던 이 멧돼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해 들어서 멧돼지를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던 멧돼지들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멧돼지 한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목에 밧줄을 걸어보지만 역부족. 총으로 사살한 뒤에야 겨우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주로 깊은 산기슭에 나타나던 멧돼지는 지난해 7월부터 주택가와 도심 한복판에 잇따라 출몰했습니다. 등산객들의 눈앞에서 멧돼지 무리가 발견돼 사살하길 수차례. 지난 한 해 동안 도심 지역 멧돼지 출몰 건수는 24건이지만 등산로와 농경지 등 알려지지 않은 출몰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곳 도로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사흘이 멀다 하고 모습을 드러내던 멧돼지들은 도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인가 부분에 곡식들이 없고 먹을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산란기다 보니까 보금자리도 찾아야 되고 또 칡뿌리나 굼벵이 등으로 전문가들은 그러나 눈에 띄지 않을 뿐 번식기를 거친 멧돼지 개체 수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선 대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작년에 세운 대책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산에서 겨울을 난 멧돼지들이 봄작물을 노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올 걸로 보여 벌써부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 아침 KCC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면서 진화에만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잠시 뒤 큰 폭발음과 함께 커다란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아침 6시 20분쯤 공장 안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연기부터 났고요. 그다음 이제 연기 좀 나다가 폭발하는 거고요. 건물 안에서 인화성 물질이 계속해서 폭발하면서 접근을 하지 못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차 40대가 출동하고도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 현장 옆 페인트 원료 창고와 고압 송전탑, 선적을 기다리던 차량들의 옮겨 붙을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액상 폐기물이요. 저쪽이 유기 가산화물 창고. 저쪽은 붙었다고 폭발해. 이번 불로 4,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관련 문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옹벽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옹벽을 자연 사면으로 바꾸기로 합의해 앞으로 구도심과의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도시 경계 지점인 중구 교동마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설 거대한 옹벽을 없애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관계기관과의 조정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혁신도시 이렇게 개발하면서 우리는 나태된 이런 생활 속에서 하니까 또 향교 때문에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서글프고 좀 그랬는데 이번 조정으로 중구청과 LH공사는 직각에 가깝던 옹벽의 밑바닥 폭을 50m로 늘려 자연사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구청과 LH공사는 혁신도시와 민원이 제기됐던 구도심을 연결하는 220m의 진입도로도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년 동안 표류하던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된 지 4개월 만에 해결된 겁니다. 구시가지 주민들은 거기 옹벽을 쌓아가지고 단절이 되고 그 길도 없고 또 바람도 안 들어오고 아주 답답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침 민원을 저희 위원회에 넣어주셔가지고 중구 복산동 도합골 옹벽도 지난 연말 공사를 중단한 채 LH 측과 주민 간의 설계 변경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뭘 요구를 하고 뭘 원하고 성격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줬어요. 해당만 오면 되는 거예요. 철옹성 같던 병풍 옹벽이 허물어지면서 혁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대법원의 사내 하청 판결 이후 노동계는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과 노사 간의 대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내 하청이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연간 4천억 원.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업계가 난색을 보이는 더 큰 이유는 고용 경직성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IMF 구조조정 당시 10,000명 이상 감원한 현대자동차는 이후 신규 채용보다 사내 하도급을 선호해왔습니다. 짧아진 제품 사이클로 유연한 생산이 필요하지만 정규직의 보호막은 높고 제조업의 파견 근로는 금지돼 사내 하도급을 늘려온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2.06으로
독일이나 일본보다 낮아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하도급 활용의 제약이 커지면서 고용 유연성이 더욱 악화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업은 결국 경쟁력인데 현행 노동관계법의 정규직 과보로 인해서 오히려 불황이 닥쳤을 때 고용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이중 피해를 호소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억압들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속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화를 돼야 되고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고려원전 1호기 정전 사고가 한 달 넘게 은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핵단체를 중심으로 폐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과 울주군의회 그리고 반핵 부산시민대책위 등은 오늘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고리 1호기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겸 남구청장이 제주 남방 큰돌고래 포획자를 초빙해서 동해에서 연구용 돌고래를 잡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청장은 고래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올해 연구조사용 돌고래 150마리를 잡을 수 있는 쿼터를 얻었지만 포획기술 부족 등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며 전문 포획자를 초빙해 고래를 잡은 뒤에 고래 생태체험관 수족관에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래보호단체는 직접 바다에서 뛰어노는 돌고래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하고 나서 돌고래 포획이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울산시는 야암 사거리에서 여천 사거리까지 수암로 209 확장 공사가 올 연말 완공됨에 따라 수암로 전체가 확장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309억 원을 들여 수암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109인 공업탑에서 야암 사거리까지 2.14km는 지난 2007년 준공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공업탑에서 울산 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로 이어지는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동도시가스가 오늘 지역 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재구축해 고객 불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지난달 2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도시가스 서비스 우수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6분쯤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59살 김모 씨의 차고에 있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타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 하는 소리가 들려 집 밖으로 나와보니 차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울주군 온산읍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임야 옆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티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4시 40분쯤에는 동구 전화동 연포산에서 어린이 불장난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 등 건조주의보 속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시청 그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 환경 같습니다. 오늘은 제법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내일 날씨 어떤가요? 네, 이제 곳곳에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이 서서히 느껴지는데요. 내일은 아침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이 높아서 출근길이 한결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13도 가까이 올라서 일교차는 크지만 하루 종일 봄 기운이 가득할 전망입니다.
며칠째 건조함이 이어지면서 화재 사고도 부쩍 늘었습니다. 내일도 각별히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모레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봄 햇살 대신에 촉촉한 봄비가 예상되는데요. 금요일인 모레 오전부터 주말까지 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인 휴일에도 또 한 번의 봄비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레 하루 동안 강수량은 10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밤부터 점차 많은 구름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 지방도 하루 종일 맑은 후 밤에 구름량이 늘어나겠고요. 아침 최저 밀양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낮에도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봄비가 오는 동안 더욱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5 하이브리드가 많아진다. 별이 많아진다. 더 좋은 건 지갑도 두둑해진다. 환경적이다. 경제적이다. K5 하이브리드. 기아 자동차. 눈 뜨면 커피부터 찾는 당신. 그의 몸에 카제인 나트륨이 좋을까, 우유가 좋을까? 프림의